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마리나 공항 하늘에요. 요즘 아주 흥미로운 광경이 매일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조비라는 회사의 전기 수직 이착륙기 N541JX 이야기인데요. 이게 하루에도 여러 번, 거의 뭐 정해진 코스 돌듯이 근데 더 신기한 건 항상 헬리콥터 한 대가 꼭 붙어서 같이 다닌다는 점입니다. 이게 뭘까요? 단순 연습 비행일까요? 조비 시험 비행, 마지막 인증 관문, 왜 이렇게 자주, 또 짧게, 그리고 꼭 헬리콥터랑 같이 나는 건지, 그 진짜 의미를 한번 알아보죠. 이게 어쩌면요, 여러분이 머지않아 타게 될지도 모를 하늘나는 택시, 그게 현실이 되기 바로 직전의 마지막 단계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선 지금 마리나 공항 하늘에서 정확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좀 짚어보죠. 자료 보니까 N541JX 이 항공기가 하루에도 두세 번은 기본이고 어쩔 땐 더 많이. 일주일이면 뭐 10번도 넘게 보인대요. 근데 비행 시간은 한 번에 뭐 10분, 20분 그 정도로 좀 짧게 끊어서 하는 것 같고요. 정말 무슨 운전면허 코스 연습하는 것처럼 공항 주변을 계속 빙빙 돈다는 거죠. 진짜 부지런히 반복적으로 날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이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부분, 그리고 이번 분석의 핵심 단서 같은 게 바로 그 헬리콥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험 비행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헬리콥터 한 대가 아주 가깝게 붙어서 같이 난다는 거. 이게 그냥 뭐 구경하거나 우연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 규칙성, 반복성, 그리고 헬리콥터의 존재. 이게 그냥 일반적인 테스트 비행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신호죠.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도 여러 번, 거의 같은 경로를 짧게 도는 건요. 단순 조종 연습이나 기본적인 성능 확인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기체의 성능이란 안전성이 FAA, 그러니까 미국 연방항공청의 기준을 정말 만족하는지 최종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단계, 즉 FAA 형식 인증을 받기 위한 정말 막바지 시험 비행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연습이 아니라 실기 시험에 가깝다는 거죠. 헬리콥터는 당연히 구경꾼이 아니고요. 이 중요한 시험 과정의 일부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최종 실기 시험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와, 갑자기 이 비행 하나하나가 되게 달라 보이는데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보통 최종 시험하면 뭐랄까 아주 길고 혹독한 조건에서 한 번에 끝내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자동차 내구성 테스트처럼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최첨단 항공기는 왜 10분, 20분 이렇게 짧게 대신 여러 번 반복하는 방식을 쓰는 걸까요? 약간 좀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요. 아, 그러고 보니까 자동차 브레이크 테스트하는 거 생각해보면 쉽다고. 네, 아주 적절한 비유죠. 브레이크 한 번 콱 밟아서 잘 섰다고 와, 이 브레이크 최고! 할 순 없잖아요. 당연하죠. 수십 번, 수백 번을 다양한 상황에서 밟아봐야 언제나 똑같이 안전하게 서는구나 알 수 있는 거니까. 아마 지금 조비 비행도 그런 거 아닐까요? 한 번의 화려한 비행보다는 수많은 평범하지만 믿을 수 있는 비행 기록이 더 중요한. 인증에서는요. 그 반복을 통한 일관성 증명,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신뢰성 확보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한 번 비행해서 아무리 잘 날았다고 해도 그게 뭐 어쩌다 특정 조건에서 운 좋게 나온 결과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쵸. 항공규제당국, 특히 FAA는요. 이번 한 번 잘했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수많은 비행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증명해와라. 이거죠. FAA는 감성이나 주장, 아니요, 오직 데이터로만 말하는 기관이니까요. 그래서 이 반복적인 시험 비행이 결국 그 증명할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는 과정인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 일관성 확보. 매번 짧은 비행마다 상승률, 하강률, 고도 유지 정확도, 선회할 때 안정성, 배터리 수모율 변화, 조종 시스템 반응 속도, 착륙할 때 충격 정도, 심지어 기체 밖으로 나가는 소음 수준까지. 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데이터를 정밀하게 재고 기록해요. 와, 엄청나네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데이터 값 하나하나가 아니라 수백 번 비행을 거치면서 이 데이터들이 얼마나 일관된 패턴을 보이냐, 얼마나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냐, 이걸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속도랑 각도로 돌 때는 항상 요 정도 안정성을 보이고 배터리는 딱 이만큼 쓴다. 이걸 통계적으로 딱 보여줘야 하는 거죠. 아하. 그래야 우리 비행기는 설계된 대로 언제나 예측 가능하게 작동합니다. 이걸 FA에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짧더라도 비슷한 조건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이 통계적 증거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운용 조건에서의 테스트 효율성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60분 동안 쭉 한 번 순항 비행하는 것보다 15분짜리 비행을 4번 하는 게 비행에서 사실 가장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는 단계, 바로 이착륙이잖아요. 이걸 4번이나 집중적으로 테스트하고 데이터로 쌓을 수 있게 해줘요. 아, 그렇겠네요. 이착륙이 중요하니까. 그쵸? 그리고 뭐 아침 일찍, 한낮, 오후 늦게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비행하면 그 미묘하게 달라지는 기온이나 습도, 바람 같은 실제 운항 환경 변화 속에서도 기체가 얼마나 꾸준히 안정적인 성능을 내는지 검증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짧은 비행을 여러 번 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풍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얻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최종 상업 운항 허가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면 결국 지금 하는 이 빈번한 시험 비행은 FAA의 최종 형식 인증, 특히 상업 운항을 위한 5단계 인증에 그 까다로운 요구 조건들을 맞추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되는 필수 절차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쌓아서 이 비행기 어쩌다 한번 잘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에서도 설계된 대로 확실하고 예측 가능하게 갑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아주 치밀한 과정이군요. 와,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해 보일 수도 있는 반복인데 사실은 그게 가장 깊이 있는 검증 방식일 수 있다니 이거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한 번의 완벽함보다는 수백 번의 일관성.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럼 다시 그 항상 같이 다니는 친구 헬리콥터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아까 뭐 안전 감시, FAA 공식 입회 가능성 이런 거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비용도 엄청날 거 아니에요. 헬리콥터 계속 띄우려면. 네, 상당하죠. 요즘 뭐 고성능 드론도 많고 지상에서도 원격으로 다 볼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헬리콥터를 계속 쓰는 걸까요? 뭔가 헬리콥터 많이 할 수 있는 아니면 헬리콥터가 제일 잘하는 그런 역할이 더 있는 건지 궁금해요. 자료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헬리콥터가 따라다니는 데에는 정말 중요하고 또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있으면 좋지 수준이 아니라 지금 2단계에서는 꼭 필요한 요소라고 봐야 해요. 크게 4가지 핵심 역할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안전 확보, 세이프티 체이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들지만 안전보다 중요할 순 없죠. 시험 비행 중인 항공기는 아직 상업 운항 승인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잠재적 위험이 다 없어졌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태예요. 만약에 비행 중에 뭐 갑자기 동력을 잃는다거나 조종이 안 된다거나 기체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예측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옆에서 같이 날고 있는 헬리콥터가 그 상황을 제일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 파악할 수 있죠. 아, 그렇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 그리고 즉시 비상 상황을 알리고 필요하면 조종사한테 어디로 내리라고 안내하거나 뭐 구조 활동을 돕는 등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료에 나온 운전 연습할 때 옆자리 강사, 비유 아주 딱 맞습니다. 시험 조종사랑 지상 요원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인 셈이죠. 둘째는 영상 및 데이터 기록, 포토 비디오 체이스 앤 데이터 레코딩 역할입니다. 시험 비행 전체 과정을 여러 각도에서 아주 선명한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기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냥 홍보용으로 찍는 게 아니라 FAA에 내야 하는 공식 시험 보고서의 핵심 증거 자료가 되는 겁니다. 아, 증거 자료군요. 네, 우리가 사전에 승인받은 계획대로 안전하게 시험 잘 치렀습니다. 이걸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시각 자료인 거죠. 또 기체가 실제로 나는 모습, 움직임, 안정성 이런 걸 담은 고품질 영상은 나중에 뭐 투자자들이나 고객사들한테 우리 기술 이만큼 믿을 만합니다 보여주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고요. 헬리콥터는 이런 기록 작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공중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떨 때는 뭐 항공기 특정 부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까이서 찍기도 하고요. 셋째는 아까 잠깐 나왔지만 정말 중요한 건데요. 바로 FAA 공식 시험 입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같이 나는 헬리콥터 안에 FAA 소속의 시험 비행 감독관이나 엔지니어가 직접 타고 있다. 그래서 시험 비행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아주 면밀히 감독하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면요. 이건 이 비행이 더 이상 그냥 회사 내부 테스트가 아니라 FAI 인증 절차의 일부로 공식 진행되는 인증 시험 비행, Official Certification Flight Test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와,
이 경우에는 시험 비행 중에 얻는 모든 데이터랑 기록이 FAA의 최종 인증 결정에 그냥 바로 영향을 주니까 그 중요성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마지막 넷째는 보조 데이터 수집 지원, 데이터 아큐지션 서포트 역할입니다. 시험 항공기 자체에 달린 센서나 지상시설만으로는 재기 어렵거나 좀 부정확할 수 있는 특정 데이터들을 헬리콥터가 옆에서 도와서 측정해 줄 수 있어요. 아, 그런 것도 하는군요. 네. 예를 들어서 항공기가 날면서 주변으로 퍼지는 소음 크기나 패턴을 여러 위치에서 정밀하게 잰다거나 특정 높이나 거리에서 항공기 통신 신호가 얼마나 센지 측정하는 거요. 또 뭐 항공기 주변 공기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본다거나 특수 카메라로 기체 표면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등등 시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보조 데이터 수집을 하면서 시험 결과의 완성도랑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생각보다 훨씬 더 다층적이고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네요. 그냥 뭐 안전 때문에 따라다니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공식 규령을 만들고 어쩌면 FAA 심사관 태우고 공식 시험 증인 역할도 하고 심지어 데이터 수집까지 돕는다니. 야, 헬리콥터 띄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왜 꼭 같이 다니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오히려 헬리콥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아주 중요하고 공식적인 최종 단계 시험 중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강력한 신호처럼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하고 또 까다로워 보이는 시험 비행들이 계속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조비의 구체적인 다음 계획이랑 목표가 궁금해지는데요. 상당히 구체적이고 좀 공격적인 타임라인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정이 꽤 촘촘하게 잡혀 있죠. 네, 보니까 제일 빠른 게 바로 다음 주 2025년 9월 4일에 FAA가 상업 운항 시범사업처 선정을 위한 공식 제안 요청서 RFP를 발표할 예정이래요. 이게 거의 뭐 에어택시 사업자 선정 레이스 시작? 이거죠. 그렇죠. 신호탄인 셈입니다. 그러면 조비는 이 RFP에 맞춰서 한 90일, 석 달 정도 제안서를 준비해서 2025년 12월 초까지 FAA에 내야 하고요. 네,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죠. 그리고 FAA가 이걸 평가해서 내년 초 2026년 3월 초쯤에는 최종 시범 사업자를 선정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료에서는 조비가 이때쯤 FAA 5단계 인증 절차까지 다 끝내고 최종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네, 그게 조비의 목표일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계획대로 착착 진행된다면 최종 목표는 2026년 6월경, 그러니까 내년 여름에는 진짜 승객을 태우고 특정 노선에서 상업적인 시범 운행을 시작하는 거다. 와, 불과 1년도 안 남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 타임라인이 정말 맞다면 지금 마리나 공항 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잦은 시험 비행들은요. 바로 내년 여름으로 잡힌 세계 최초 상업용 전기 에어택시 서비스 시작, 이걸 이루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관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거기 언급된 FAA 5단계 인증이라는 게 항공기가 설계나 제작 단계에서 안전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업 운항을 하기 위한 회사 조직, 인력, 정비 시스템, 운항 절차 같은 모든 걸 다 갖췄다는 걸 종합적으로 증명해야 받을 수 있는 최종 허가거든요. 아, 단순히 기술 증명만이 아니군요. 그렇죠. 이건 기술적인 형식 증명, 타입 서티피케이트를 넘어서 항공 운송 사업자로서 돈 받고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법적 자격, 운항 증명, 에어 캐리어 서티피케이트까지 포함하는 개념에 더 가까워요. 자료에서 비유한 운전면허증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고 이 면허증이 있어야 진짜 에어택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따라서 지금 N541JX가 하는 하나하나의 시험 비행은 이 최종 면허를 따기 위한 실기시험 과목들을 하나씩 통과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행 하나하나의 무게감이 실려 있는 거죠. 야,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역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시험이 성공하냐 마냐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뭐 조비라는 회사 비행기가 기술적으로 성공했다. 이걸 훨씬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파급 효과가 크죠? 만약 조비가 계획대로 이 모든 인증을 다 통과하고 내년에 진짜 상업 운항을 시작한다면 그건 그냥 새로운 비행기 하나 더 나온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거의 공상과학으로만 생각했던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예. 그러니까 전기로 가는 수직 이착륙 에어택시 시대가 드디어 현실로 열렸다는 걸 알리는 신호탄이 될 거잖아요. 네,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죠. 이건 조비 한 회사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 어쩌면 우리가 도시 안에서
또는 도시 간에 이동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는 그런 새로운 교통혁명의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겠지만 그 첫 발을 뗄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겠죠? 정말 엄청난 기대와 부담감을 안고 날고 있겠네요, 저 비행기. 오늘 저희는 조비 N54JX가 마리나 공항 상공에서 보여주는 그 빈번하고 짧은 비행, 그리고 그 곁을 늘 지키는 헬리콥터 동반 비행에 숨겨진 의미를 좀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이 비행들은 단순 연습이나 기술 자랑이 아니라 FFA의 최종 창업 운항 승인을 받기 위한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마지막 인증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수없이 반복되는 짧은 비행은 어쩌다가 아니라 언제나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게 작동한다는 걸 데이터로 증명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고, 같이 나는 헬리콥터는 안전 확보는 물론이고 공식적인 시험 기록과 입증, 그리고 보조 데이터 수집이라는 아주 여러 겹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죠. 모든 게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정말 빠르면 내년 여름 2026년에는 우리가 스마트폰 앱으로 전기 에어택시 불러서 도심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단조롭고 지루해 보일 수도 있는 이런 까다롭고 반복적인 시험과 검증 과정들이 바로 우리가 미래 교통수단이라고 기대하는 혁신 기술들이 안전하게 우리 현실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필수적인 기반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안전이랑 신뢰가 없으면 상용화는 불가능하니까요. 그렇죠. 안전이 최우선이죠. 언젠가 여러분께서 정말 조용하고 쾌적한 전기 에어택시에 앉아서 창밖으로 쫙 펼쳐진 도시 풍경을 내려다보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 편안함과 놀라운 경험 뒤에는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수많은 엔지니어, 조종사, 또 규제당국 관계자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치열하고 엄격한 검증 과정들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 떠올려 주시면 더 의미가 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요, 이런 개인용 비행체나 에어택시가 정말 우리 일상 교통수단 중 하나로 자리를 잡는다면, 그래서 지상도로 대신 하늘길을 이용하는 게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된다면 과연 우리 도시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출퇴근 풍경은 어떻게 달라질지,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의 경계는 또 어떻게 바뀔지, 또 우리는 이런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동시에 소음 문제라든지 사생활 침해 우려, 하늘길 관리의 복잡함, 또 새로운 안전 규제 필요성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는 어떻게 미리 대비해야 할까요? 미래의 하늘길에 대해서 각자 자유롭게 상상하고 고민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만큼이나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